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채권 압류 신청서에 신청일까지만의 이자를 적고 나중에 배당 기일까지 이자를 추가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 추가된 이자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채권 원금과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 채권을 별지 목록으로 기재하는데요. 이때 원금과 부대 채권은 신청서 제출 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이는 추심일이나 배당 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추심일이나 배당 기일까지의 부대 채권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2020년 1월 1일 빌려주면서 그 이자는 연 5%로 약정했는데 을이 이 돈을 갚지 않아서 2022년 9월 1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경우 청구 채권의 표시는 원금 1억 원과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 당일인 2022년 9월 1일까지 연 5% 이자를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 후 채권 압류 명령 등이 확정되고 공탁 사유신고 등으로 배당 기일이 잡혔을 때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 기일까지 이자를 추가한 채권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 추가된 이자가 합산되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예컨대 채권 압류 등의 신청 당일까지 이자가 100만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배당 기일까지 이자가 200만원일 경우 이를 추가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채권자는 이자 총액 3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청 당일에 기재한 이자 100만원만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나 일순씨는 2014년 1월 15일 주 토지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주씨 소유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1번지 토지 1000제곱미터에 1순위로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토지에 관하여 김이순씨가 2순위로 채권 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주 토지시의 이 토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2020-245호에 의하여 장릉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어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 손실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1순위 근저당권자인 나 일순씨는 2014년 7월 15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자로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여 주 토지시의 토지 손실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문이 2014년 8월 5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 일순씨는 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채권 원금과 신청 당일까지로 계산한 부대 채권액을 적었습니다. 뒤이어 2순위 근저당권자인 김이순씨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11월 4일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압류 경합을 이유로 압류된 금액을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 사유신고를 한 때,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한 때,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그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이를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합니다. 이에 나 일순씨는 배당 요구 종기인 2015년 11월 4일 즉 제3채무자가 공탁 사유신고한 날이 지난 2016년 1월 27일에 1순위 근저당권 피의담보 채권액 중 부대 채권액의 범위를 배당기일 전날인 2016년 2월 22일까지로 계산한 채권 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집행법원은 나 일순씨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 중 부대 채권액을 나씨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씨는 김이순씨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김씨에 대하여 배당표 경정을 구함과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 나 일순씨는 배당 기일까지 계산한 부대 채권액도 배당받을 수 있다면서 나씨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미순 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현행 민사 집행 실무에서는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청구 채권 중 부대 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 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제3채무자가 압류 범위를 파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압류 채권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 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일 뿐 나머지 부대 채권에 관한 우선 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나 씨는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의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 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나 씨는 배당 기일 전 집행법원에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의담보 채권액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배당 기일 전날까지로 산정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신청 경위에 비춰보면 나 씨가 신청일까지의 부대 채권액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나 씨는 배당 기일까지의 부대 채권을 포함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원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김이순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집행실무에서 신청 당일까지의 부대 채권액을 기재하여 채권 압류 명령 등을 신청했더라도 배당에서는 배당 기일까지의 부대 채권액을 합산하여 배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 일순씨가 제3채무자의 공탁 사유 신고일 이후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배당 요구 종기 후에 제출한 청구 금액 확장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채무자가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한 경우 이미 채권 압류 명령 등이 확정된 채권자가 아닌 우선 변제 청구권자나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에게만 배당 요구 종기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즉, 나 일순씨의 채권 계산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법원은 배당 기일까지의 부대 채권을 계산하고 배당표를 작성해야 하므로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집행법원의 수고를 덜어주는 의미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2021년 4월 19일자, 경매 청구 금액의 확장은 2022년 8월 19일자 저의 유튜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